광주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대학생이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30대 가장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고 아파트 입구에 다다라서 머리 위로 떨어진 20대 대학생과 부딪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지고 말았는데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나고 소리 나고 통곡 소리가 났다니까. 그리고 내다보니 국내면 보지 마라 하니나 보지 마라. 머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나 봐요. 우리 주민은 이렇게 엎어져 갖고 있고 이렇게 이제 폰도 치고라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져 갖고 있어. 네, 안타까운 건 30대 가장이 투신한 대학생과 부딪혔을 당시 바로 옆에는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와 6살 아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퇴근하는 남편의 마중을 나왔다가 사고 현장에 함께 있게 된 건데요. 가족들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 있어 화는 면했지만 남편이 사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전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예? 일부에서는 그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안 나올 확률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38세 된 지방자치 지방 공무원이시죠? 네, 지방 공무원이죠. 7급 공무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곡성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걸 역이용해서 홍보를 좀 하자라고 해서 그 군수의 지시로 이 어떤 이 소위 말하면 홍보 효과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하다가 늦게 퇴근을 합니다. 근데 정류장에 이제 퇴근한다는 얘기를 하고 집에 오니까 6세 된 아들과 그다음에 2개월 후에 출산을 앞둔 부인이 마중 나와서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뒤쪽에 오는 6세 된 아들과 부인이 보는 앞에서 바로 20층에서 옆동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옆동에 사는 대학생이 20층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는데 그 투신하는 분과 같이 덮쳐서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안타까운 그런 사고죠. 아니 옆동에 사는 사람이 왜 그 동까지 와서 그럼 투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에서 뭐 그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방 속에 유서를 남기고 사실 이분도 투신하신 분도 26세 군대를 갔다가 복학한 대학생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옆동에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20층 복도에다가 가방에 유서를 남기고 거기서 투신을 했는데 이 대학생도 공무원 시험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을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좀 미스터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참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이 돌아가신 그 공무원 되시는 분이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라 그러죠. 물론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변을 당하면 뭐 가슴 아픕니다만 그 성실했던 공무원이 만삭의 아내 앞에서 6살 애하고 같이 자기 아내하고 같이 집에 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뭐합니다만 이건 그럼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요? 법적으로 이건 이거는 근데 이 공무원이 예. 어떤 공무상 수행 중에 아까 곡성 알리기라 나와 있는데 그 업무는 아니었죠. 그 업무를 그겁니다. 위해서 곡성 영화가 이번에 그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그 곡성 군수께서 네. 이 기회에 곡성 영화가 흥행을 하니까 우리 곡성을 알릴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곡성 영화 자체가 그렇게 내용은 곡성을 알리는데 좋은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역발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자 해서 그 작업을 홍보 작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차 이 아파트에 자기가 댕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근무를 늦게까지 하다가 네, 집으로 그렇다면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 근데 퇴근까지도 근데 이제 퇴근은 있죠. 이게 공무상 재해로 되려면은 어떤 퇴근 과정이 왜 군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 그 버스가 사고 났다. 그러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 공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고 만일 이분이 보험에 들었다면은 어떤 사망보험이나 그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그다음 누굽니까? 그 죽인 사람 가해자의 어떤 보험이 들었냐? 근데 그런 개인이 그런 보험은 잘 안 들죠. 책임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때문에 결국은 이 공무원이 들었던 보험 그걸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이 들었는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한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 대학생에 대해서 있죠. 예. 어떤 뭐 과실치사 아니 한다지만 본인이 본인도 죽어서 사망을 공소권 했기 없음이거든요. 때문에. 예. 이 때문에 저 대학생을 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저 대학생이 오히려 한 10살짜리나 13살 이하 같으면은 그 감독자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적으로도 지금 처벌이 안 되고 민사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돌아가신 그 지금 공무원 그분만 지금 억울하게 된 사건이네요, 보니까. 미성년자인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지금 이분은 그 투신하신 분이 성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가실치사로 입건한 이유는 순직 부분에 논란이 되는 부분, 이런 어떤 보험 처리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그 투신한 분을 가실치사로 입건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다는 겁니다. 예. 글쎄 저도 저 사건을 봤을 때 참 진짜 날벼락을 맞아도 어떻게 저런 날벼락을 글쎄 맞을까 말이에요. 하는 생각을 들고요. 또 돌아가신 분은 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합니다. 돌아가셨는데 저 부인 진짜 얼마나 6살짜리 애하고 충격을 받겠어요. 예. 진짜 2달 되면 날 애. 그다음에 부인이 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별다른 것 직업이 같아요. 없는 걸로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진짜 뭐 나이 정확히 안 나오지만 역시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30대 뭐 청상일 초중반 텐데 되겠죠.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공무원 생활이 짧아서 아직 공무원 연금 나오는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공무원 연금이 개정이 돼서 10년이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2008년부터인가 공무원을 아이고, 했답니다. 그럼 그래서 그것도 안 되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도 안 된다고 해요. 좀 모자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어떻게 살아갈까? 뭐 진짜 그다음에 또 트라우마도 심각할 것 같아요. 아, 그 지금 그럼요. 죽은 것도 바로 눈앞에서 죽는 걸 본 거 아닙니까? 또 애 6살짜리가 아빠가 진짜 저런 뭐 날벼락한 거 받고 그러면 저 산모 입장으로 태아도 지금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요. 진짜 전 낮에 저 뉴스를 처음 듣고 뭐 그냥 좀 띵했습니다. 그냥. 믿기지가 않는 사건이에요. 예. 그 어떻게 그 옆에 사는 사람이 거기 하필 와가지고 거기서 자살하는 바람에 이게 그 운명도 그런 불운한 운명이 글쎄 말이에요. 네, 그 더군다나 이분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군수나 전남 도지사의 성실한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주변 동료들로부터 정말로 그 칭송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 공무원이 이런 그 불운한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하는 진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에서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예. 연쇄살인하고 예, 예. 이런 사람은 잘 안 죽고 꼭 저렇게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 먼저 죽더라고. 이게 정말 아니, 진짜 안타까운 너무 일입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이게 더군다나 그게 성실한 공무원이 자기 아내하고 그것도 이 출산을 앞둔 아내하고 아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예. 더 비극적인 것은 공무원이 그토록 되고 싶어했던 한 청년이 그것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또 다른 글쎄 성실하게 말이에요. 일하는 그것 공무원을 그러니까 또 이게 다른 죽음으로 몰아간 우연적 요소로는 너무나 많은 게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슴이 더 아픈 거죠. 아유 어쨌든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이틀 연속 전해져서 저도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